안녕하십니까, 블류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낸스 영향에도 나홀로 강세, 준메이저 이상에서는 유일하게 강세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이 리플에 여러 가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술적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 제소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SEC가 하느냐, 법무부가 하느냐, CFTC가 하느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CFTC에서 바이낸스 제소를 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약한 데서 일단은 바이낸스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자, 이런 영향 때문에 파생 상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국 행령 배임까지 다 걸긴 걸었었거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는 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올선 일단 했습니다. 거래량 또 이틀 동안 좀 없다가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점에서 걱정은 되지만 제가 방송 시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흐름 봤을 때는 이 바이낸스 그래도 바이낸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난주 주봉 저점인 35.5K 원화 가격으로 그 정도까지는 거기서 이제 싸움에 따라서 그게 밀리면 3,300까지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나홀로 리플 같은 경우 시총 6위입니다. 그죠? 10위권 중에서 강세를 거래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 제가 방송 찍는 이 와중에도 리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의 거의 3배에서 4배 달할 정도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플 관련 소송이 이제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인데 빠르면 이번 주 소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리플에 대한 그러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워낙 리플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왜 저평가되어 있냐고 얘기를 드린다면 자 2020년 때 이 리플 소송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 하마터면 또 시장이 2020년도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반감기 일정 사항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500만 원대에서 8,200만 원대까지 하면서 딱 어떻게 보면 16배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리플도 지가 비트코인도 아닌데 딱 16배 상승했어요. 아마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16배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비슷한 리플 A다. 우리가 한때 대장주로 얘기했던 이런 리플 A다. 근데 A다는 몇 배 오르지 아십니까? 16배? 160배? 160단 적지만 123배가 올랐는데 이 리플은 딱 16밖에 못 올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SEC 100% 승소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이번 소송 전후 저점은 확실히 벌써 정해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패소가 가장 합리적인 답안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리플 소송 결과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리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이제 재료적인 측면은 저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송 결과를 나오는 에 따라서 어떻게 되든 무조건 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딱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부터 먼저 보면 400원대가 거의 저점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400원대. 대부분의 코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고점을 치고 나는데 리플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일봉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최근에 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 특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나 리플은 우리나라가 너무 사랑해요. 바이낸스보다 업비트, 빅썸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리플의 사랑이 정말 심하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 리플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일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리플을 오늘 가격대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일단 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강력한 이유는 요거 뚫기 전에 제가 일단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일단 얘기를 드렸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가격부터 벌써 단타는 나온 것 같아요. 단타는 나왔지만 아직 소송 날짜가 봤을 때 이렇게 N자형 상승은 충분히 가능을 하다.
안타까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은 못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은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여기,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 요 가격대, 그죠?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단기적으로 계속 N자형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 N장에서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강세장일 때 약세대,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보장이지 않습니까? 소송이 승소를 한다면 당시가 쭉 뻗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저는 일부 패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소를 하면 오히려 SC는 계속 이걸 잡으면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부 패소가 훨씬 더 좋고 요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지지를 해준다면 N자형 상승은 꾸준히 유지를 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1,000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은 어떻게 보면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정도, 이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믹스를 할 수 있죠. 먹으면 최소 50에서 120%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방송을 드렸었고, 방에서는 훨씬 더 일찍 들어갔다는 거. 요런 기술적 관점이 있고, 지금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리플이 뭐 12DC 리플이 접행거다 아무것도. 이 소송 결과가 정말 다음 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다음 달 안에만 나온다면 리플은 저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400원 저점은 나올 수가 없고 최소 1,000원에서 더 이상 가느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 CBDC 특히 여러분들 킹달러, 진짜 2022년 킹달러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 그리고 리먼 때 지금 많이 구조적으로 다르고 달러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신다면 리플 이번 강점에서 오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를 한번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 아닌가. 자, 그리고 3월 예상 체결 매매 현황. 오늘 서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도 갔고 플러스 5%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상 체결 매매 현황을 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종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서산이 그런 이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시발점이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 한번 정말 댓글이든 아니면 방송이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 기술적 분석 좀 해드렸는데요. 두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번에 리플은 조금 다르다. 특히 고래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부분. 고래가 들어왔다고 다 100% 맞지는 않지만 이번 케이스, 특히나 소송이 결과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기술적 분석 한번 제가 얘기했던 그 5일선만 잘 지키신다면 오리온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인이 리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불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